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를 뒤엎고 대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노동부는 2월 PPI가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로는 1.6%가량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0.3%와 1.1%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2월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0.6%가량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0.8%를 하회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금융감독원이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운용사들을 전면 점검하고 이를 대회에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미국의 2월 PPI 상승률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때문에 간밤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미국 2월 PPI는 전월 대비 0.6% 상승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3%를 크게 웃돌았고요. 또 근원 PPI 역시 0.4%가량 오르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2%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보다 약하게 나와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시자면 엔비디아는 이날 3% 이상 그리고 AMD는 4% 이상 하락했는데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이날의 자사의 AI 제품 코파일럿의 다음 달 전 세계 판매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 현재 어떤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을지 현재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1% 넘게 지금 큰 폭으로 빠지면서 2,6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보다 강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약 3천억 원가량의 매물 출회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7%가량 하락하면서 8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현재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방산주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방산주 오늘 흐름이 나름 좋습니다. 현재 방산주 테마 0.3% 정도 웃도는 이런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방위산업 관련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대체로 좋아졌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수출입이 다소 부진했던 이 중동의 금수 조치 해제로 인해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 국방부에서 강조해왔던 한국형 삼축 체계죠. 이 선제적 타격 무기인 킬체인, 요격형 방어 미사일인 KAMD, 그다음에 대량 응징형 보복 무기인 KMPR 이렇게 핵심 체계들이 양산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방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봐야 될 종목 섹터가 방산주가 아니고 그냥 우크라이나 재건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무슨 종목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테마주가 흐름들이 좋은데 어제도 시장이 2,700을 안착한 이후에서의 주도주 섹터인 IT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순환하다 그렇죠. 그래서 순환하는 쪽으로 어제 자동차가 강했고, 그다음에 은행주가 강했고, 조선주가 강했고, 테마로는 전력과 전선, 원전 테마 이쪽 애들이 강했는데, 자, 얘기는 않고 있지만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IT 섹터는 죽지 않는다는 거. 대마블스 IT는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저께도 멤콘 2024, GTC 2024.
일단 요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 컨퍼런스, 반도체 학술, 학회, 삼성전자가 뭔가를 발표한다고 얘기가 뭐 기사는 나왔는데 뭔 얘기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뭐 뉴스에서 뭔가 얘기 나오면 사실 뭐 그냥 지나가는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거기에는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어제도 로봇에 대해서 뭔가 공개가 됐는데 오픈 AI가 접목된 무슨 피규어 로봇 해가지고 막 그 로봇가 막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막 그 앞에 접시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과도 건네고 뭐 이게 하여튼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뭐 그렇다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들이 그래서 오늘 뭐 몇몇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걸 다 구현을 시키려면 다 반도체의 힘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끝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뭐 일단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제 높게 나왔다 그래갖고 미국 시장이 FOMC가 이제 19일, 20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제 되는데 안 좋은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죠.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거나 금리 인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뒤로 밀려진다는 것 자체가 악재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 빠졌다라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졌나?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FOMC가 뚜껑이 열리고 나서부터의 좀 상황을 봐야 되지만 조금 뭐 차트를 보면은 다우존스, 나스닥, 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에 그냥 뭐 눌림목 조정 정도의 흐름이지 뭐 크게 그렇게 요동칠 것 같은 느낌의 지금 하락세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아침에서 어제 흔들렸죠. 그리고 그저께 흔들렸죠. 근데 지금 다 빨간색으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움직이는 애들은 또 IT 섹터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은 지수가 2,700을 어제 돌파한 이후에서 오늘 잠깐 흔들렸어도 이게 죽으러 내려가려고 이렇게 딱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흐름이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상방을 가기 위해서 어제 조선주도 움직였고 오늘도 조선주들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자동차도 강하고 은행주도 이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이러다 나중에 철강주, 제약주로 순환할지 아니면 다른 업종에 뭐 다른 쪽으로 순환할지 어제 정유주도 강했고 어제 또 업종의 이렇게 대표주들이 강한 흐름 속에서 IT는 죽질 않아요.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는 우상방으로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눌리면 뭐 IT주들은 계속 저점 매수를 노리거나 갖고 있어도 괜찮은 그리고 올해 계속 매매를 해도 괜찮은 오히려 고점에서 10% 20% 떨어지면 땡큐하고 받아내면 되는 섹터로 보이고 그리고 IT 섹터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자동차도 강하고 정유화학주도 최근에 어제 막 반등 주고 조선주도 지금 다시 강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개별 테마주들도 움직임들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흐름은 올해 내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흔들린다고 겁먹지 말고 바닥에 있든 뭐 정부 정책 수혜주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는 계속 하시면 되고 시장 조정 받을 때마다 뭘 살 건가.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저는 자동차를 노리겠어요. 뭐 됩니다. 저는 정유주 노리겠어요. 됩니다. 저는 IT 노리겠어요. 됩니다. 저는 원전 테마 노리겠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데 이왕이면 주도 섹터인 IT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테마를 섞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좀 짚어주시고 왔는데요. 우선 현재 우리 시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리고 조선주를 위주로 좀 크게 올라와 주면서 순환매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증시의 경우에는 잠시 흔들렸지만 현재 유의미한 조정폭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다음 주 FOMC 결과에 따라서 보다 증시의 향방이 명확해질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는 IT주를 주도주로 해서 이 테마 섹터를 적절하게 배합하셔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이 전략을 가져가시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시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먼저 오늘장에서의 이 시각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3,3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전략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원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18일에 있을 GTC 2024가 개막이 되면 한 이틀 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뭔가 그 글로벌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에 맞춰가지고 엔비디아도 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IT주를 다시 추천할까 했는데 벌써 IT주를 움직이네요. 그래서 원래 IT주들이 흔들릴 때에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딴 쪽에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부토건, DYD, 데모, 그리고 퍼스텍, 서암기계, H 현대건설기계, 현대에버다임, SY, SG 이게 우크라이나 다 재원 관련주들인데 차트 모양들이 다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주도 섹터가 재미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IT 섹터가 다시 움직여서 좀 애매하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주도 섹터 말고도 지금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도 오랜만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봐야 되는데 퍼스텍은 작년에서도 추천했었고 그다음에 올해에서도 추천했었지만 계속 수익을 가져다는 종목이에요. 깨져본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3,300원, 3,400원 내에서 공략을 하면 한 번씩 이렇게 5%에서 10% 정도는 수익을 줬다가 내려갔다가 줬다가 내려갔다 하는 종목인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대한 그런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해서 그런지 어제서부터 아스팔트 관련주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까는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SG라고 아주 그냥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상한가를 갖고 근데 아스팔트 깔기 전에 먼저 지뢰부터 제거해야 되겠죠. 폭탄부터 뭐 제거를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그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 지난번에서도 뭐 재건 관련주들이 그런 전쟁 종결 소식 속에 움직였다 그랬는데 종결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이끈 지가 벌써 1년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뭐 진짜로 전쟁이 끝나나 모를 일이지만 근데 진짜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삼부토건, DYD, SG 이런 애들이 진짜로 움직이니까 바닥에 있는 퍼스텍도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다시 가지고 나왔다는 거.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실전 매매 정수에서 몇 차례 다뤄봤던 종목이죠. 이 퍼스텍, 현재 바닥에 있는 종목인 만큼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도 한번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3월 4일 이오테크닉스 매수가는 2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5일 퍼스텍 3,370원 말씀해 주셨고요. 0.3%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3월 6일 휴니드 7,3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01%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월 7일 한일단조 2,525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3월 8일 LX세미콘 7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83%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3월 11일 한국항공우주 53,400원 매수가 제시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도달하지 못했고요. 3월 10일 STI 38,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3일 PSK 26,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월 14일 비츠로테크 8,160원 말씀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적 수익률은 총 1,383.79% 도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종목 상황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오늘장 부족 종목이죠. 퍼스텍 매수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한국항공우주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원래 한 5만 원대에서부터 공략을 하면 참 좋을 종목이긴 한데 이게 작년에서도 이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애들에 비하면 여기를 돌파를 아직 못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서는 좋은 종목으로 여전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6만 원, 7만 원, 8만 원. 근데 단기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로봇 관련주들 이제 안 움직인 지 한 3개월, 6개월 됐을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 꽤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이 더 빠를 수도 있겠고 반도체는 최근에 조정받았고 다시 이슈가 또 생기니까 그쪽이 더 빠릅니다. 빠른 쪽은 IT 부품주,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뭐 장비, 전공정, 후공정, CXL, 온디바이스 AI, HBM, 뉴로모픽, 뭐 또 이상한 또 테마 또 나올 거예요. 뭐 어제 그저께는 뭐 유리기판 관련주만 움직이고 그래서 IT 섹터가 좀 빠르고 이쪽은 좀 느린데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에서 마이너스 2.1%지만 뭐 마이너스 지금은 3%, 5%짜리 종목들이 금방 또 수익으로 바뀌고 10% 정도 수익 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장입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10%짜리 종목들도 플러스로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지금 장은. 흐름들이 뭐 테마주도 잘 가는 애들은 되게 잘 가고 그래요. 자, 어쨌든 갖고 있어도 될 안전한 대형주 한국항공우주고요. 자, 다음은 STI. 이건 IT 부품주를 얘기했었는데 가격이 미도달됐고 미도달된 이후에서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좀 더 빠지면 매매하기는 좋은 종목입니다. 한번 시세를 줘서 그래요. 그때 가격 안 주고 한호가 차이로 가격 안 주고 도망가서 촥 하고 올라갔죠. 만약 샀었으면은 한 15%, 20% 가까이 수익이 났었을 건데 시세를 주고 밀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빠져도 됩니다. 지금은 건들지 마세요. 자, 다음은 BSK. 자, PSK 요 놈도 일로 좀 지금 IT주들이 한 2, 3일 동안 한 10%에서 많게는 15%까지 빠진 애들도 있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하나도 안 빠졌다는 거는 강하다라는 좋은 장점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단점으로는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이 좋은 종목이 확 하고 싸지면은 그게 메리트가 좋은데 우리 물건도 그렇잖아요. 원래 제값보다는 뭔가 그 세일 할인을 해가지고 확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에서 뭐 아울렛이나 이런 데에서도 여러분 뭐 신발 살 때도 마찬가지, 뭐 나이키나 뭐 운동화 이런 거 살 때에서도 원래 제값보다는 뭔가 아울렛에서 할인 행사를 할 때, 뭐 불프 때, 블랙 프라이데이 때에서 막 할인을 할 때, 뭐 30% 할인한다. 그러면은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좀 싸게 할인을 쫙 하고 내려가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안 줘서 그런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강한 건 맞습니다. 일단 조정받으면 나중에 또 추천할 때가 되면 되겠죠. 어쨌든 가격 미돌됐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비츠로테크 어제 전력 전선 원전 테마주들이 강해서 이쪽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전히 바닥에 있고요. 흐름은 양호합니다. 근데 오늘 저쪽 방산주들이 흐름이 어제처럼 강하지 않아요. 살짝 오늘 눌립니다. 폭락이나 꺾이는 건 아니니까 또 며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방산주들. 아니, 방산주가 아니고 원전 테마주들. 원전, 전선, 전력주들은 다시 움직일 때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때서 순환매가 나오면 뭐 3에서 5% 단타는 어렵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뭐 보유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뭐 마이너스 1% 정도 깨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IT주들 지금 어제 그저께에서 떨어진 것만 해도 5%, 10%, 15% 떨어진 애들이 수두룩한데 오늘 좀 IT주 빠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온칩스부터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아침에서는 IT주들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 약세를 보였는데 지금 뭐 강세로 돌아섰으니까 근데 아침에 약세 보일 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었습니다. 별로 안 빠지더라. 그러니까 어제도 약세 보이고 그저께도 약세 보이고 오늘 아침에서도 약세 보일 때 정말로 약세를 크게 볼 거면 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20% 떨어져야죠. 얘는 60일선 지지 라인으로. 근데 아침에서 별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다음 주에 있을 GTC 2024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나오든 20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든 아니면 26일 날 mem콘 2024 반도체 학술 학회가 뭐가 되든 그때 맞춰서 반등을 주려고 얘네들이 좀 버티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전달하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움직이니까 크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HPSP. 얘도 마찬가지 크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만약 크게 떨어지는 게 있으면 이 저점이 깨져서 60일선을 오늘 깨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반대주주들을 만약에 저점 분할 매수하던 사람들은 멈춰야 됐었어요. 왜냐면 이게 60일선이 깨진다는 것은 뭔가 IT 섹터에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 대한 뭔가 얘기가 눈치가 나와서 IT주들이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폭락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겁을 줄 수도 있으니까 얘들이 미리 겁먹고 미리 빠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만약에 깨지게 되면 멈춰야 돼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FOMC를 20날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깨졌으면. 근데 아침 보니까 안 깨지더라고요. 안 깨지고 잘 버티길래 그러면 FOMC 때 별거 없겠구나 라는 좀 느낌이 생겨서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미 벌써 아침부터 IT주 다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냥 저점 매수 분할 매수 하던 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못 산 거 있으면 지금 좀 더 사놓고 뭐 그러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HPSP 얘도 여기 전저점 자리 잘 지지하고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여기서도 안 팔고 여기서도 안 팔고 뭐 이미 팔았겠죠. 작년 8월 달서부터 얘기했던 거니까 수익률 70% 넘게 났으니까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뭐 절반을 팔았든 절반 이상 많이 팔았든 일부 조금 남겨놓은 거는 가지고 6만 원도 안 팔고 6만 3천 원도 안 팔았는데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안 팔았으면 지금이라도 팔면 되지만 어느 정도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뭐하러 파냐. 최근에 고가도 줬는데도 안 팔았는데 이제 여기서 바닥을 치려고 모양 잡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였어요. 일단 반등이 주면 좋은 거고. 자, 다음은 또 제주반도체. 이것도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60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주에 보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 기준으로 35,000원에도 안 팔고 33,000원에도 안 팔았던 사람이 굳이 여기서 팔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떨어져갖고 15,000원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왜? 수익이 그래도 크게 났으니까. 이거 뭐 4,300원에 산 건데 4,300원에서 얘가 15,000원 떨어져도 그래도 240%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신규 매수했는데 35,000원에 샀는데 이거 저점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진작에 손절을 했었거나 35,000원에 사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매수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중을 줄여놓고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여기서 팔 필요가 없다. 뭐 내려오면 어떠냐? 그럼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관점으로 버티시라는 얘기고 일단 60에서 지지하고 반등 나오는지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방산주. 조정을 이쁘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천천히 내리고 있는데 일단 60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15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PSK. 이것도 반도체 장비주. 아까도 잘 버티고 있다 그랬죠. 얘는 1월 25일 날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아주 강하게 잘 버티고 있어서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발 내려와라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될 거고 어쨌든 좋고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점을 조만간이라는 거는 한 달 내외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주 빠르게 뭐 돌파하면 좋겠지만 좀 넉넉히 보고 한 달 내외로 다시 신고점을 돌파하는. 근데 돌파했었네요. 역사적인 고점 돌파했었네.
한번 돌파를 했으니까 다시 돌파하기는 또 쉬울 겁니다. 일단 괜찮은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아침에서 어제도 IT가 흔들리고 그저께도 흔들리고 하는데 한미반도체 오늘 아침에 보니까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IT주들 크게 안 빠지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했었었는데 방송 나오고 나서 여기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9시 50분 시작을 했는데 막 반등을 주고 있는 거야, IT주들이. 그래서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반등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느낀 그대로 IT주들은 지금 빨갛빨갛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근데 엔비디아가 어제 빠졌단 말이에요. 어제 2% 넘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FOMC에서는 이상한 얘기 나오려고 분위기 잡고 있고 분위기 잡고 있다 그랬지 이상한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월이 매파적인 얘기 안 하고 비둘기적으로 갑자기 좋은 얘기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FOMC 열리고 나서의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단 봐주면 되는 거고 그 앞에 먼저 18일 날에 GTC 반도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엔비디아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뭐 미리 그렇게 겁먹고 폭락할까 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흔들려도요. 저는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하 뭐 늦춰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냐 한 3번 하려고 그랬었는데 2번으로 줄일 거고 뭐 그러면서 안 좋은 얘기 해도 나중에 또 시간 또 지나면 3번에서 또 5번 또 늘릴 거다. 뭐 금리 인하 10번도 하겠다. 뭐 100번도 하겠다. 1000번도 하겠다. 말 바꾸기 계속 나올 거예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뭐 겁나가지고 뭐 반도체들 죽지 않을까? 반도체가 왜 죽습니까? 지금 반도체 없어하고 난리라 그러는데 지금 전 세계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난리치는 거 보면은 그쪽에 돈이 되니까 난리치겠지. 안 그래요? 돈도 안 되는데 뭐 일본에도 지금 무슨 뭐 TSMC 공장 뭐 짓겠다, 뭐 하겠다. 뭐 다른 나라에도 뭐 짓겠다, 뭐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반도체에다가 지금 인텔은 여태까지 설계만 했던 애들이고 과거에서는 반도체도 만들었었죠. 근데 그걸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선진국들, 반도체 강국들 설계했던 애들이 지금 반도체 공장 지어가지고 파운드리 하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걔들이 미치지 않고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반도체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자, 반도체는 아니지만 지금 삼부토건, DYD, 뭐 SG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오늘 그래서 만만한 종목, 퍼스텍 오늘의 표역 종목인데요. 자, 차트는 굉장히 바닥에 있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가지고 있으면 은행처럼, 은행 금리 먹는 것처럼 안전한 종목으로 보이고, 우크라이나 그 재건, 그다음에 종결, 전쟁 종결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뭐 어떻게 알겠어요. 뭐 작년에서도 뭐 종결한다 그랬는데 결국 안 하고 뭐 시간 질질 끌고 있고 그런데 근데 이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저도 그냥 시큰둥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었어요. 재건 얘기가 한 3, 4일 전에 나올 때에서 뭐 전쟁 뭐 종결 뭐 푸틴이 무슨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무슨 하여튼 기사 내용은 좀 애매하게 나오던데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종결에 대한 뭐 의지가 어쩌고저쩌고 뭐 그게 나오길래 그냥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는데 근데 어제 SG 이게 상한가를 어제 상한가였나 어제 급등을 했죠. 어제 24% 급등을 하고 오늘은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SG 이게 이제 아스팔트 관련주 그리고 DYD 그러니까 이런 애들부터 해서 그래서 퍼스텍은 지난번에서도 요 정도 가격이었죠. 뭐 항상 3,350원, 3,300원, 뭐 비싸야 3,400원 요 정도 라인인데 현재도 마찬가지 3,320원 현재 가격에 매수가 됩니다. 되고 지금 뭐 삼부토건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어도 지금 이런 애들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삼부토건도 조만간에 고점 돌파하게 생겨네요. 거래가 실렸으니까 그 얘도 고래 실리고 고점 돌파하고 DYD 얘도 지금 고점 돌파하고 살살살 올라가고 테마주 그리고 데모 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다시 움직여주고 있고 뭐 다스코, 뭐 서암기계, HD, 현대건설기계 그러니까 등등 이 차트 이쁘다. 이렇게 고점 돌파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강합니다. 다 강하니까 순환매로 안전하게 지금 시장이 흐름이 지금 막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어제까지 안 움직였었던 갑자기 조선주가 갑자기 움직이고 갑자기 원전 테마가 갑자기 움직이고 은행주들은 개인들은 갖고 있지도 않는데 막 폭등을 하고 IT 좋다 그랬는데 막 어제 막 그저께 막 5%씩 7%씩 8%씩 막 빠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바닥에서 테마에서 이런 애들도 건져놓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퍼스텍 갖고 있으면 지난번에서도 계속 수익 달성을 했던 종목이니까 이번에서도 뭐 폭락할 이유는 없고 방산주로 엮이든 우크라이나 재건, 지뢰로봇으로 엮이든 그다음 뭐로 엮이든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일 수도 있고 우주항공 정 이슈. 그래서 얘도 갈 때 되면 DY처럼 삼부토건처럼 갈 때가 되면 얘도 올라갈 종목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가져가시고요. 없는 사람들은 IT주들 좋지만 얘네들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깨먹을 종목은 아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금요일장이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싫어하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은 사람들은 퍼스텍 같은 종목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살펴봤고요. 매수가는 3,32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이 외신 보도가 방금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이번 지원은 텍사스 공장 건설 이외에 추가로 이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노란톡방 저희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송출되는 저희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화신입니다. 네, 현재장에서의 흐름 보시면 0.74%가량 빠지면서 12,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최근 이 자동차 부품 흐름주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지 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뭐 자리는 한 10자리 정도 좀 남은 것 같더라고요. 시장 죽지 않습니다. 뭐 어저께 그저께 뭐 잠깐 뭐 IT주들 흔들린다고 IT주들 갖고 있던 사람들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럴 텐데 안 죽어요. 시장 여전히 양호합니다. 지수가 2,600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2,700 안착하고 그다음에 돌파하고 시장의 흐름은 양호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업종들이 하나만 계속 가지 않고 이제 순환해 버리니까 순환하는 쪽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화신, 자 자동차 부품주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현대차, 기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신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생긴 거는 퍼스텍하고 똑같죠. 이거 갖고 있으면 여기로 저점이 깨져서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순환매로 얘도 올라갈 일이 많은 종목으로 보여요. 16,300원, 아유 한참 물렸었네. 28% 정도 손실. 근데 자동차는 하나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물론 이거는 현대기아차가 빠지기 시작해야 그때서부터 악재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강합니다. 수급도 강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현대기아차가 빠지고 싶어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나갖고 악재는 이거죠. 지금 테슬라도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될 것 같다. 뭐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BYD 전기차를 엄청 싸게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네들이 기술력이 없느냐? 아니요. 얘네들이 글로벌 기업들 뭐 폭스바겐에서부터 해갖고 외국에 있는 막
독일 뭐 기업들, 자동차 회사들, 유럽 회사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가장 다 좋은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지분들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뭐 벤츠 같은 경우도 이미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 그래서 저 벤츠 차도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중국 차라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얘네들이 기술력이 많이 쌓여졌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과거에 막 되게 막 싸구려 차 뭐 이런 이미지에서 지금 많이 좀 탈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자동차 박람회 이렇게 중국에서 열리는 것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이렇게 중국 차들 이제 무시 안 합니다. 막 되게 좋아요. 근데 가격은 되게 싸단 말이죠. 일단 중국 차의 가격이 너무 싸고, 물론 가격이 싼 차가 뭐 2억짜리, 3억짜리 그런 이제 고가 차량들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 가격대에 맞게끔 싸게 만들었어요. 싸게 만들었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 한 3, 4천만 원짜리랑 중국의 1,600만 원짜리랑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이 1,600만 원짜리를 선택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거기에 이제 발등이 떨어졌고, 현대기아차도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해줘야 될 텐데 딱히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물고 잡아 당겨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게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계속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러니까 걔네들이 계속 갖고 있고 계속 산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지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자동차 업종의 하나의 대표 주자로서, 그러니까 지수 관련주로 지금 계속 사면서 땡겨 올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화신, 성우하이텍 얘네들도 당분간은 반등의 여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13,000원, 14,000원 올라올 때마다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16,000원 올라가기 전에 뭐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지수가 많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는 일단 14,000원까지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비중도 뭐 좀 적당한데 조금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인다. 하여튼간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중국 차의 그 저가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딱히 묘안이 없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서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수급만 봐서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오 섹터에서도 상당히 대형주가 나와줬는데요. 바로 셀트리온, 매수가는 20만 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살펴보자면요. 우선 0.17%, 약 0.2%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면서 17만 9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셀트리온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얘도 방산주처럼 가져가도 될 만한 괜찮은 종목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차트가 바닥을 치고 돌려놨습니다. 근데 한번 시세를 줬다가 다시 떨어져서 그런데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 돼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고가에서는 제가 이거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던 그때고요. 2020년도 여기에서 이거 박살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아주 악담을 다 했어요. 안 좋은 얘기는 다 했죠. 이거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빠질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빠졌고, 엄청나게 빠진 이후에서부터의 흐름은 저는 나쁜 얘기는 안 합니다.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이제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달에서는 이쪽 셀트리온, 지금은 이제 합병이 돼서 사라졌지만 뭐 제약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쪽을 가지고 배당주로 먹어라 해가지고 배당도 먹고 주식도 올라가고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바닥은 이제 다 다져놓고 이제 우상향으로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20만 원 올라올 수 있고요. 길게 보세요, 길게 한 2년 보면서 2년 동안 25만 원까지. 얘는 끌고 가는 종목입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요. 뭐 빨리빨리 움직일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여기서 이렇게 각도를 세우고 올렸을 텐데 그렇진 않는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쪽보다는 강한 쪽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조선주, 은행주, 그리고 정유화학주, 이쪽 애들이 셀트리온 이런 제약주보다는 좀 강한 흐름입니다. 어쨌든 20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지겨우면은 수익이 났을 때에서 교체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교체할 필요도 딱히 없다고 보여져요. 그냥 길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뭐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우선 저희 중간 시황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 톡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에 송출되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이제 표적 종목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현재 흐름 보면요. 0.6% 빨간불 켜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3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파란불 켜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과 동일하게 현재 1% 넘게 빠지면서 2,690선, 2,70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는 모양입니다. 0.5% 빠지면서 88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IT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막 덤벼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어제 급등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뭐 나스닥 0.3%?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2% 가까이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그동안 올라간 게 어딘데요? 근데 이제 FOMC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왜냐면 지금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어제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둘 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FOMC에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급등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막 지금 IT주들 오랜만에 반등 준다고 막 덤벼들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던 종목을 가지고 분할 매수라는 거는 오늘도 사고 월요일 날에 한 번 더 흔들리면 또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오늘 그냥 다 사놓고 미국 시장 월요일 날에 급락하고 화요일 날에 급락하면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이 급락했네. 아이고 좋아라. 나는 조금밖에 안 사는데 좀 더 사야지. 수요일 날도 FOMC 결과 나왔는데 미국 시장이 아주 폭락을 합니다. 그 폭락하면 이게 웬 떡이지? 이런 마음으로 분할 매수를 하라는 얘기지 그냥 무턱대고.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 급등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사도 됩니다. 강하게. 근데 지금은 천천히 IT주들은 그렇게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움직여도 편안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었던 빠지지도 않는 비츠로테크처럼 바닥에 있는 애들 그리고 퍼스텍처럼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오히려 지금 마음 편하고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무슨 병고가 또 생겨가지고 또 갑자기 또 반등을 세게 줄지도 모르니까 뭐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IT 섹터들은 어쨌든 잘 가지고 있거나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화장품 전문 업체 코리아나입니다. 매수가는 3,18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장에서의 흐름 보시자면 0.57% 오르면서 2,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화장품 업종 뭐 딱히 좋은 얘기도 없고 이슈도 잘 안 되고 뭐 화장품으로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 뭐 접목을 시키려고 그래도 딱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약해요. 지금 움직이는 애들은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었어도 온디바이스 AI, HBM 하다못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면 뭐 전력
전선 뭐 이런 거라도 뭔가가 엮여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과거에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많이 화장품들을 많이 사간다 내지는 중국과의 뭔가 관계가 좋아져서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였는데 지금은 둘 다 별로 아니죠. 둘 다 지금 별로 아니라서 과거처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대신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하기는 좀 그렇고 반등 나올 때 종목 교체를 하세요. 반등 나오면 3,180원 뭐 빨리 올라오면 좋겠지만 거래량 봐서는 계속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 뭐 변함없이 그냥 요 상태로 계속 졸졸졸졸졸 그냥 바닥만 계속 다지면서 그냥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거래가 확 실리면서 샥 하고 올라갈 수 있는 뭔가 호재가 터질지도 하여튼 그런 호재가 있는 거는 없는 거는 저는 당장은 기억나는 게 없어서 당장은 지금 반도체 학술 학회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잘 들어주면 좀 종목 교체를 하세요. 하다못해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어제 로봇 시연 얘기 나와가지고 인공지능 관련주 잘 움직이던데 그쪽으로 엮여 있는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바로 코스닥 시총 4위죠. 이제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현재장에서 흐름 보시면요. 1.94% 거의 2% 가까이 내리면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0만 3천 원, 보유 비중은 5%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4위이긴 한데 네, 좀 오늘 장에서의 흐름은 다소 부진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 알테오젠. 자,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IT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특히 제약 섹터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돈 먹고 땡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그다음에 암 치료제라든지 뭐 HLB도 마찬가지 신약 가지고 좀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 그런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제약 바이오주들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올라가고 결국은 그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서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어쨌든 얘도 여기 사진자를 보니까 돌파할 때 잘 들어갔네요. 돌파할 때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강하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이걸 계속 땡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신고가 이미 신고가고. 그럼 얘를 일단 매도하는 방법 좀 욕심을 낸다 그러면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아서 18만 원이 안 깨지면 계속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혹은 100만 원까지. 모르죠. 왜냐면 이렇게 강하게 땡기는 거 시가총액이 10조입니다. 10조짜리 종목인데 이렇게 강하게 땡긴다는 거는 개인 뭐 장챙이 세력들이 뭐 어느 개인 한 누구 아무개가 주머니에 1조가 있어가지고 이걸 땡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조단이 있는 개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관 뭐 운영 하는 애들이 좀 큼직한 애들, 뭐 외국인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고, 진짜 기관 매수하고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강한데 결론은 이거예요. 이런 굵직하게 땡겨 올리는 그런 세력들이 대놓고 이거는 그냥 작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만 원 안 깨지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18만 원 깨지면 수익도 많이 났으니까 그때에서는 비중을 왕창 줄이면 되고 지금은 그냥 욕심내서 쭉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5일선 이탈 나올 때 한 3분의 1은 받아도 됩니다. 근데 아직 5일선 이탈도 안 나왔으니까 보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5일선 이탈, 그러니까 빨리 매도할 거면 5일선 이탈 나올 때 3분의 1 매도하고 그 다음에 18만 원 깨지면 절반 이상 많이 매도하고 조금만 남겨놓으면 되고 5일선 이탈도 안 나오고 18만 원도 안 깨지면 전혀 팔 필요 없이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세력들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목표 가격이 없어요. 목표 가격은 무한대. 대신 18만 원이 깨지면 목표 가격은 뭐 14만 원, 12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다시 밑으로 조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18만 원 깨지나 안 깨지나 여부를 살피면서 욕심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그것만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은근슬쩍 IT 섹터들이 반등이 나와주는데 일단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양호할 것 같으니까 IT주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잘 보시고요. 시장도 계속 양호한 흐름으로 다음 주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상담 마무리 해보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의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조정 시에 저점 매수 공략을 해보시는 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FOMC를 앞두고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점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퍼스텍이었습니다. 매수가는 3,32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